이번 이야기는 2시의 시계다. 리조트 아르바이트 3화. 승려는 비의 짐을 전부 맡아두겠다며 나와 애에게도 짐을 달라고 했다. 난 핸드폰과 지갑을 꺼냈고 그리고 여행 가방에서 주머니를 꺼내 처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한번 비에게 대나무통에 물을 먹였고 그 물을 뿜었다. 그리고 우리 셋이 귀당으로 들어가자. 절대로 이 문을 열어서는 안됩니다. 모두 본당에 모여있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이곳에 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벽 너머에 있는 것들과 절대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귀당 내에서도 말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있는 위치를 절대로 알려서는 안됩니다. 지금 일러드린 것들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미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승려는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문을 닫고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 귀당하는 차가웠다. 사실 물도 밥도 안 먹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하룻밤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방 건물 자체는 무지에 허름했고 곳곳에 틈새도 있었다.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아직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깥의 햇살이 그 틈새로 새어 들어왔고 A와 B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은 처음이었다. 난 괜찮아 라는 의미를 담아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A와 B도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줄었고 급기야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앉았다. 이야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대책 없는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싶었겠지만 아직도 바깥은 햇살이 밝았다. 그런데 A가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뭘 하는 건가 싶어서 더 큰 소리를 내기 전에 막으려고 A를 돌아보는데 A가 펜과 종이를 꺼내서 들어보였다. 이 인간 주의사항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펜을 몰래 가지고 들어왔었나 보다. 게다가 종이는 검종이었다. 메모지 같은 걸 가지고 다닐 리가 없으니 검종이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놈 제정신인 건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마음이 불안해져 있던 탓에 A가 하는 행동을 막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한가한 빛이라고 해야 하나. 잘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상당히 안도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 A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더니 내게 건넸다. 너네 괜찮아? 난 A에게서 펜을 받아 내도록 작은 글씨로 여분의 공간을 남기면서 적었다. 아직까진 견딜만해. B는? 종이와 펜을 B에게 건넸다. 나도 아직은 괜찮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 A에게 종이와 펜을 돌려주었다. 그렇게 우린 필담을 시작했다. 끔떼게 포장에 은박지 다이소 8장 자 아꼈어. 알았어. 야 밤되면 안 보이니까 밝을 때 얘기하자. 지금 몇 시야? 몰라. 한 5시? 우리 여기 한 1시쯤에 왔어. 그럼 한 4시 됐나 보네. 이제 겨우 3시간 지난 거냐? 지겨워. 그렇게 별 내용 없는 대화로 한 장을 다 썼다. 그리고 A가 다시 말을 적었다. 야, 너 너무 글씨 커! 난 A에게 미안하다는 몸짓을 했다. 그리고 펜과 종이를 받아 배고파라고 적어 B에게 건넸다. B는 읽기만 할 뿐 아무것도 쓰지 않고 A에게 넘겼다. A는 나도 하고 적어 다시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답답하고 채물하더니
막상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별말이 안 나왔다. 나 아직 해가 남아있을 때 해야만 하는 말을 적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힘내자. 나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야, 뭐라도 입에 물고 있어. 물고 있을 만한 게 어딨어? 야, 됐어.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야, 그렇게 믿자. 비는 내가 써놓은 말에 아무 대꾸가 없었다.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썼다 생각이 들었다. 승려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듯한 말투로 우리에게 이것저것 충고를 해주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우리는 그저 제발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만 이렇게 바라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점점 밤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다. 아니, 솔직히 밤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러고 있던 시간 자체가 너무 무서웠다. 유일한 위안은 서로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나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비에게서 종이와 펜을 받아서 야, 아무 말이나 해봐. 시간 아깝다. 라고 적어 A에게 주었다. 결국 A에게 떠넘기고 말았다. A는 순간 난감한 내색을 했지만 잠시 뒤 말을 적어서 내게 주었다. 야, 집에 가면 뭐 할까? 오! 난 제일 먼저 비디오 가게. 왜? 아, DVD 반납하는 거 잊어버렸어. 야, 며칠 연체야 도대체? 거짓말이었다. 무슨 말이든 해서 기분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분위기는 조금 밝아졌고 A도 B도 돌아가면 뭘 하고 싶은지 종이에 적으며 대화를 했다. 그렇게 우린 조금이나마 잔잔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종이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 B는 무언가를 적었다. 아까 하지 말라고 말 들었던 거 난 꼭 다 지킬 거야. 죽기 싫으니까. 나와 A는 B의 마지막 다짐을 바라보았다. 난 죽기 싫다라는 말을 이 정도로 진심 어리게 한 적은 없었다. 아마도 A도 그럴 것이다. 지금까지 죽는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나와는 먼 일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바로 눈앞에 그 말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꽤나 충격적이었다. 난 B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고독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확인하면서 이제 슬슬 해가 지고 있음을 알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매미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웠다. 그러나 그것도 서서히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별 신경이 안 쓰였다. 하지만 뭔가의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귀를 가만히 기울이자 매미 소리 이외에 다른 소리가 섞여있는 것이 들렸다. 더욱 신경을 집중했다.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 순간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스쳤다. 여관에서 들었던 그 숨소리라는 것이. 난 B를 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B에게는 안 들리는 건가? 그러고 보니 B가 숨소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던가? 혹시 들은 적이 없나? 아니면 단지 지금 못 듣고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얼굴도 몸도 굳어있는 나를 발견한 B가 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다. 내 어깨 뒤쪽을 보는 것 같았다. 순간 B의 눈이 확 커지면서 흰자위가 넓게 드러났다. A도 B를 보고 얼른 내 쪽으로 보았지만 A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난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숨소리는 확실하게 들려왔다. 그것이 내 뒤에 있음을 알았다.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저 숨소리만.
하고 내뱉고 있을 뿐이었다. 한동안 그렇게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에는 우리가 있는 귀당 주변을 무언가 뭔가 끌고 다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A에게도 들리는 것인지 급하게 내 팔을 붙잡았다. 그 소리는 귀당 주변을 빙빙 돌았고 간간히 들린 숨소리는 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중간중간 섞여 있었다. 팔을 통해 A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다. 비를 확인할 여유는 없었지만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을 게 뻔했다. 우린 완전히 굳어 있었다. 난 두려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귀를 막고 눈을 꽉 감았다. 그리고 제발 저리 가! 하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시간이 얼마 지난 것인지 불과 몇 분 안 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살짝 눈을 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귀당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고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도 어느 틈엔 사라져 있었다. 두려움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그것이 어딘가에 아직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라진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야를 가득 채운 깊은 어둠은 또 다른 공포를 만들었다.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기 있어? 괜찮아? 하고 말 걸어볼 수도 없다. 다만 A는 여전히 내 팔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난 B가 너무 걱정되었다. B는 분명 무언가를 보았다. 캄캄한 가운데 필사적으로 B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나 A를 왼손으로 옮겨잡고 B가 있었던 방향으로 A를 데리고 천천히 이동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A가 놀라거나 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의사소통도 안 되는 이 어둠 속에서 누구 하나라도 공포에 흥분해버리면 끝장인 거다. 어디 있는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서 A는 왼손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앞으로 뻗어 천천히 저으며 나아갔다. 그러다가 순간 손끝에 무언가가 딱딱한 것이 닿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손에 닿는 감각으로는 그것이 벽이라는 걸 알았다. 이상하다. B가 있던 쪽으로 왔는데 B가 없다. 난 당황했다. 다시 벽에서 떨어져 천천히 나아갔다. 그러나 또 벽에 막혔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눈물이 날 것 같았다. B, 어딨어? 라는 말을 몇 번 삼켰는지 모른다. 아무 판단이 서지 않아 그 자리에 서서 A의 팔을 꽉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A가 내 팔을 잡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먼저 벽에 도달한 A는 내 손을 벽에 닿게 했다. 그리고는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고 귀퉁이에 닿자 벽을 따라 방향을 바꿔서 또 나아갔다. 그렇게 둘이서 나란히 걷고 있는데 앞에 걷던 A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끌어 무언가를 따뜻한 것을 닿게 했다. 그것은 가늘게 떨고 있는 사람의 감촉이었다. 난 순간 B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이게 정말 B가 맞아? 하는 의문이 들었다. 잘 생각해보면 A도 마찬가지다. 아까부터 내 팔을 잡고 있던 게 정말 A가 맞는 건가? 난 어둠과 불안감에 휘말려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다. 내가 아무 반응 없이 서있자 A는 다시 내 팔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난 천천히 따라갔다. 그러자 정말 미약했지만 빛이 감지되었다. 의아한 마음에 주변을 살피자 벽에 나있는 작은 틈새에서 밖에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A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다. 왜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인지 지금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정신을 차리고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 약간이나마 볼 수 있는 정도였지만 아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정말 캄캄했다. 아무튼 난 그 빛을 보고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고 A에게 감사했다. 나중에 들은 말인데 나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던데. 뭐 질질 끄는 소리 같은 거 들었다. 그래도 그 덕에 너네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었던 거겠지.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빛이 있는 곳까지 와서 보자 A의 반대편 손에는 B의 팔이 잡혀 있었고 달빛에 비친 B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뭘 보고 뭘 들은 건지 물을 것도 없었다. 밤은 낮하고 달라서 너무나 적막했고 멀리서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창피한 소리지만 셋이서 동그랗게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게 제일 안심되는 형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빛으로나마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아까까지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얼마간을 그렇게 견디고 있었더니 기어이 예상하던 일이 벌어졌다. A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것이다. 생리 현상이니 절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다. A는 바주주머니에서 승려에게 받은 천으로 낸 주머니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다. 조용한 가운데 A가 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뭔가 살짝 웃긴 느낌이 들어서 나와 B는 서로 마주보며 희죽희죽 웃었다. 그때였다. B. 순간적으로 호흡이 멈추며 긴장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또다시 들려왔다. B. 소리는 귀당의 문 바로 너머에서 들리고 있었다. B. 우린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금세 알았다. 미사키였다. B. 주먹밥집 만들어 왔어요. 귀당 안의 낌새를 살피려는 듯이 천천히 간격을 두며 말하고 있었다. 억양이 전혀 없는 기계 같은 톤이었다. 옷깃을 쥔 B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B.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내듯이 B. 주먹밥집 만들어 왔어요. 어서 오세요. 주먹밥집 만들어 왔어요. B. 어서 오세요. 주먹밥집 만들어 왔어요. B. 주먹밥집 만들어 왔어요.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미사키의 목소리인데 너무나 무서웠다. 승려는 우리에게 귀당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상황인 것이다. 바깥에 있는 건 절대로 미사키일 리가 없었다. 애는 어느샌가 돌아와 나와 B의 팔을 꼭 붙들고 있었다. 손에 엄청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애에게도 들리는 모양이었다.